자, 저희 오늘 말수 한 판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저희 정확하게 저점을 잡았던 삼성전자. 하지만 여전히 싼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는지 오늘 맞수 한 판에서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실전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덕호 대표님 몇 달 만에 뵀는데 대표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좋은 일들이 있어서 함께 또 이런 타이틀로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기대를 할게요. 늘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저희 맞수 한 판에서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첫 번째 주제 삼성전자.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사실 목표가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창환 본부장께서 82,000원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8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82,000원으로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본부장님?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대표님께서는 이제 매물대 하단 라인 좀 보신 것 같고요. 저는 매물대 약간 상단 라인으로 좀 봤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매물대요? 예. 한번 이 횡보를 좀 강하게 하다가 눌렸던 라인 요 라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당 라인까지 1차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야 가격의 이런 뭐 상승폭은 전고 좀 훨씬 더 이상의 그런 목표가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또 물량의 소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82,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매물벽을 소화해서 82,000원까지는 간다라고 목표가부터 들어봤고 저희 김덕호 대표께서는 8만 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셨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전자라는 타이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나왔는데 왜 삼성전자가 이제 겨우 다시 또 7만을 회복해서 이제 기대감으로 10만 전자 다시 얘기가 나오냐는 거죠. 결국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운드리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SMC와의 어떤 최후의 라이벌 대결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기대감들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지만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기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물동량에 대한 부분의 해소 부분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간의 해운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이유 중 한 가지도 결국은 이제 한 번에 나타나는 어떤 병목 현상, 우리가 귀경길에 우리가 명절 때 이제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항상 겪는 그런 문제처럼 해운주들이 올라갔던 문제들이 결국은 시간을 좀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해 이건희 전 회장께서 이제 타계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당으로 좀 전환을 하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여기 또 배당으로 따른 어떤 주가의 부분들이 연말이 되면 조금 하회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오너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실적 면에서는 충분히 기대하고 특히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는 기대할 부분이 분명히 크지만 조금 공격적인 어떤 상승폭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전략으로 포지션을 유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목표가를 82,000원과 8만 원으로 제시해 주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졌는데 어떤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다. 네. 완전히 좋아진다 보다는 기대 이상일 수는 있다 정도로 어감이 해석이 되고 네, 김덕호 대표께서는 마음만 급하다. 김덕호 대표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여기서 너무나 큰 기대는 금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은 네.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네. 타이틀대로 마음만 급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 아마 투자를 하셨던 모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보셨을 거고 모든 뭐 유튜브라든가 각종 증권 방송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이게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한이 서려 있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올라간다라는 어떤 성장주의 그 대표적인 표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져가기 시작하면서 자산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또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 현재 시점에서 대량의 매물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이제 보유 포트 자체가 굉장히 좀 버거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 비중을 조금 조율할 필요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분들,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적립식으로 또 이렇게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적금하듯 사신다면은 향후 1년, 2년, 3년이 굉장히 아쉽지 않은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덕규 대표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8만 원 선 이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우려나 삼성전자 고유의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오를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것이 현명하겠다. 그렇습니다. 과도하신 분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몰빵 투자 이런 부분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런 예. 부분들에서는 조금 실리적으로 현금 확보도 어느 정도 비축하시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우려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예. 너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물 부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이후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연말이 돼서야 공격적으로 올라갔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과연 이것을 비싸게 사줄 거냐라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다만 이런 시점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부분들이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접근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이유는 어떤 우려 때문입니까? 자,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이제 막 회복을 되는 시점에서 금리 예. 인상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느냐, 결국은 얼마나 탄탄하고 큰 회사냐는 부분을 말하는데 최근에 로이터 통신에서 10월 30일자에 뭐 레포트를 하나 발간한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조금 메리트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라는 부분들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각종 증권사들이 10만 전자에 대한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과 국내의 어떤 증권사들의 시각이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요. 결국은 우리가 큰 파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나기가 아닌 폭풍을 피한다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어떤 시황 부분들을 조금 연계를 하시면서 삼성전자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경계의 시각도 함께 들으면서 균형 잡힌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삼성전자는 8만 원 정도 수준이 고점이 될 것이다. 이유는 업황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매물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청환 본부장의 의견도 잠시 좀 듣고 가겠습니다. 8만 2천 원까지 상승이 있다고 보셨는데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느낄 때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보다 좋은 것, 그리고 불확실성 가장 싫어하고 이 정도면 삼성전자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가격에 대한 조정 우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제 뭐 특히나 외국 증권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매가 그때부터 좀 강하게 나타났죠. 그렇게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뒤엎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인텔이라든지 해외 기업들과 좀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유율 캐파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시장에서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만큼 엄청나게 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또 새롭게 나타나면서 휴대폰이 이제 전체 반도체에서 약 10% 정도의 규모를 차지를 하는데 또 전환기가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전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는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연말에 뭐 쇼핑 시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좀 선행해서 좀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전망들이 내년 3분기부터는 상당히 좀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제 11월, 12월 들어가면서 사실은 좀
좀 접근이 유효한 구간에 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주가에 좀 강한 조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두 번의 이제 좀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무너졌고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에 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해당 가격 라인에서 횡보를 한다는 건 나름대로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매도 물량들을 좀 잡아 먹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정적인 리포트라든지 업황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방은 나올 수가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반도체 시장 과연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앞으로의 시장이 뭐 중장기로 봤을 때 과연 안 좋느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사기엔 이미 부담스러운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다거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물량을 모아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라인 자체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이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는 69,5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방송 나왔을 때 65,000원까지는 하방 열어놓고 분할로 그냥 접근을 네.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하방만 조금 더 열어놓고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충분히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배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분기 배당도 있고 이제 연말 배당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약간의 은행 이자의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더 좀 큰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고 앞으로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앞으로의 추가 상승의 시간은 걸릴지언정 예. 충분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 듯 전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두꺼운 매물벽에서의 매도 물량이 주가를 짓누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그 매물을 다 소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저도 엄청난 주주였었는데 주가는 떨어지는데 배당이 꼬박꼬박 나오는 게 그쵸. 저는 약간 약 올리나? 주가가 올라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을 하다 보면 업황이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8만 전자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 의견은 동일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테슬라, 그 전에 중요한 저희 시청자분의 의견을 좀 보고 가야 될 텐데 비워라더님께서 오늘이 만기 전에 지수 고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오늘 고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의 의견도 여러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어젯밤 8% 넘게 급등해서 1,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머스크 재산은 400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저희 광장에서 제일 잘하는 거죠. 아직 안 오른 주식 찾기. 테슬라의 광장 주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아직 안 올랐을까요? 자,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자 센트럴모텍과 MS 오토텍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하창원 본부장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센트럴모텍 어떤 논리이십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후발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네. 좀 주가의 반영은 좀 늦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하나를 좀 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에 좀 공급적으로 알루미늄 암 관련된 부분을 좀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알려졌고 앞으로 전기차가 보다 더 오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경량화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예. 다른 부분보다 1kg 정도가 좀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유지력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테슬라가 뭐 계속적으로 좀 좋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뭐 부품을 공급을 한다거나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는 단기적으로 좀 분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라든지 뭐 루시드 뭐 이런 리비안으로도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관련된 부품들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좀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서 이제 순환매들이 좀 흘러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는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부터 좀 튀겨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조금 더 아래 매물대에서 조금 접근하셔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노리시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은 좀 세우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근데 제 생각엔 어차피 2차 전지 시장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뭐 LNF 같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했을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거론이 되는 그런 종목군 쪽으로도 좀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기차 관련 소재주들을 계속 찾았어요. 광장 소재주 중에서 그중에서 알루미늄이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그 테슬라향 주식 가운데서 예상 밖 종목 사람들이 아직 찾지 못한 그런 종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모텍인데요. 이 테슬라향 그 실제로 매출이 나옵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테슬라에 납품하는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뭐 주력적으로 테슬라 쪽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대기아라든지 뭐 루시안이라든지 다양하게 루시드라든지 리비안 등 다양하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센트럴 모텍 들어봤고요. 그 MS 오토텍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MS 오토텍 저희 김덕호 대표의 종목입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아까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미 이제 우리가 찾지 못했던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제 자동차의 결국에 어떤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컨트롤암 그리고 우리가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향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했던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예. 아무래도 1차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 특히 이제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어떤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2차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가만 살펴보시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전기차에 우리가 컨트롤 타워이자 결국은 우리가 직접 앉아서 운전을 하는 바로 이 콕핏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 소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반도체 찾아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구나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의 또 의견들을 또 여쭤보신 것 같은데 결국 반도체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거 만드는 회사들 이제 몸값 좀 받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간의 어떤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보면은 반도체 부품주라든가 아니면 소재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뒤따라서 또 한 번 더 견인됐던 어떻게 보면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던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향해서 이제 핫스탬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프레스를 찍어낸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런 제품들을 납품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향뿐만 아니라 현대와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 중 하나가 또 이런 자동차 업계다 보니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화가 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린 에너지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가속을 붙일 수 있는 산업은 결국은 자동차의 어떤 에너지원을 빨리 바꾸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MS 오토텍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은 그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 매출이나 실적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사실 이제 실적 비중이 테슬라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보기엔 너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어떤 테슬라 관련주를 조금 말씀드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택자 돌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끝에 택으로 끝나는 기업체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간 너무 조금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점들 네. 좀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실제로 테슬라에 납품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올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양호했었죠. 중국 수혜 부분과 이제 북미향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366억 원, 그러니까 96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점을 좀 소개드린다면은 MS 오토텍이 현재 위치로서는 테슬라 향만은 아니라는 점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오히려 조금 더 기회를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친환경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가 가속화되고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꼴로서 오히려 MS 오토텍은 양자의 이득을 모두 취하고 있다는 점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테슬라 수혜주 가운데서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했던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오른 종목 얘기하면 뭐예요? 저희는 늘 많이 못 오른 그런 기회가 있는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 MS 오토텍을 봤고요. 하창한 본부장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FP 관련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 테슬라, 예. 연관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뭐 또 리비안 상장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벤트가 되고 있을 때 다양한 테마랑 엮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시세의 분출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찐 수혜주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그쪽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뭐 현대기아 쪽으로 좀 치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관련돼서 연관이 되어 있기만 하면은 섹터 자체가 가는 그런 시기에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흑자 전환을 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센트럴모텍 지금 2.8% 상승을 나타내면서 36,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본부장님?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매수 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28,200원부터 34,000원까지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조금 더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물만 소화를 해주게 됐을 때는 이제 상단 라인까지는 한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라인을 뚫어주게 됐을 땐 추가적으로 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만 분할적으로 좀 매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6,000원입니다. 그래서 해당 라인에서 횡보가 한번 나왔었고 그 이전 라인을 뚫어주면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26,000원 라인들이 좀 깨졌을 때는 이 밑에 하단까지 쌍바닥 찍었던 라인까지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6,000원을 좀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 김덕호 대표께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 MS 오토텍을 살펴볼 텐데 저희가 테슬라의 한 종목이지만 꼭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자동차 부품 가운데에서 저평가된 종목의 차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자동차 업계가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 힘을 좀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빼고 잘 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장성에서 주가를 평가를 할 때는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 부분들을 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연말까지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안드린 목표가라면 조금 보수적이지만 상방 한 10% 정도 이렇게 제시를 드리는 6,800원 그리고 하방으로는 5,700원 정도를 제시드리면서 조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방어적인 전략 그리고 내년에 기대감으로 해서 한 번 더 2차전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테슬라 향 숨은 주식을 찾아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합창한 본부장 주식회사 플레저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나 감사합니다.